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기욤미소 장편소설 미로 속 아이입니다. 옴기니는 양영란님이고 펴낸 곳은 밝은 세상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욤미소는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나 니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몽펠리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지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소설 스키다마링크에 이어 2004년 두 번째 소설 그 후를 출간하며 프랑스 문단의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부터 안젤리크까지 19권의 소설 모두가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르 피가로와 프랑스 서점연합회에서 조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순위에서도 8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소설 구해줘는 아마존 프랑스 8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프랑스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작가이고 현재 전 세계 47개국 독자들이 그의 소설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프랑스 작가 최초로 전 세계 서스펜스 대가에게 수여되는 레이먼드 챈들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안젤리크,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인생은 소설이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아가씨와 밤, 파리의 아파트, 브루클린의 소녀, 지금 이 순간, 센트럴 파크, 내일, 7년 후, 천사의 부름, 종이 여자, 그 후, 당신 없는 나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구해줘 등이 있습니다. 줄거리 요약. 이탈리아의 30억 유로 상속녀 오리아나는 레랭 제도에 정박한 요트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의 공격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니스 경찰서 강력반 쥐스틴 팀장은 수사에 착수하고 사경을 헤매던 오리아나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니스 경찰청으로 범행에 사용한 쇠꼬챙이를 숨겨둔 장소를 제보해준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고 쥐스틴 팀장은 요트 창고에서 문제의 쇠꼬챙이를 찾아냅니다. DNA 분석 결과 쇠꼬챙이에 말라붙은 혈흔과 머리카락의 주인공이 오리아나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쥐스틴 팀장은 유력한 용의자인 오리아나의 남편 아드리앙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소설은 범인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밝혀진다고 하는데 기욤미소의 전작인 안젤리크에서는 범인이 중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범인이 안젤리크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끝까지 읽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리아나가 살해되기 18개월 전으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고혈압과 두통,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갖고 있던 오리아나는 샤프이 원장으로부터 뇌종양 교모세포종 사기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종양 절제 수술이 가능하냐는 오리아나의 질문에 샤프이 원장은 대답합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해. 종양이 이미 오렌지 정도로 커진 데다 우측 두정엽에 뿌리를 내린 상태야. 오리아나는 종양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공포감을 느낀 동시에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샤프이 원장으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길어야 몇 달이라는 사망 선고를 듣게 됩니다. 오리아나의 삶은 6살 때부터 고난이 계속되었고 불행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끝없이 투쟁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통을 참고 견뎌냈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다 보니 삶이 가하는 고통은 회피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오리아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예측하고 싶지 않았고 당분간 이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2022년 10월 16일 파리 브리스텔 호텔의 스위트룸이 있는 9층에서 객실 서비스 담당으로 일하는 아델 켈레르는 호텔의 객실 총책임자가 파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스위트룸에 매우 중요한 손님이 묵게 될 거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손님 이름은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델 켈레르는 오리아나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2년 전입니다. 부인을 파리에서 또다시 뵐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은 아드리앙을 따라왔어요. 오늘 저녁 파리 조폐국에서 아드리앙의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사실 오리아나는 아델 켈레르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브리스틀 호텔에 온 것입니다.
오리아나는 아델 켈레르에게 자신이 뇌종양 교모세포종 사기라는 것을 말하고 2개월 또는 3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를 대신해 내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펴줘. 장담컨대 넌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될 거야. 아드리앙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내 남편 취향이니까. 아드리앙은 금발에 조심성 많고 너그러운 성품의 여자를 좋아하거든. 하지만 아델 켈레르는 거절을 하는데 오리아나는 끈질기게 부탁을 합니다. 아드리앙의 창조적 에너지와 음악적 영감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연인이 되어달라는 뜻이야.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니스 경찰청. 니스 경찰청의 쥐스틴 팀장은 아드리앙을 신문하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아드리앙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무려 25년 동안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고 그 기간 동안 공연을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을 기다리는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주에 나섰죠. 그런데 부인이 피습당한 날 아침에 당신은 루체른에서 열기로 한 콘서트를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독감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드리앙은 말합니다. 무려 25년 동안 쉬지 않고 연주 활동을 해오다 보니 나도 많이 지치더군요. 이제 나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몸이 심하게 아프면 연주를 취소할 수도 있지 않나요? 쥐스틴 팀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꾸미고 있어 콘서트를 취소한 게 아니고요. 가령 부인을 살해할 계획이었고 그날 코트다지르에 머물러 있을 구실을 만들어내려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콘서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쥐스틴 팀장은 오리아나를 살해한 가해자가 아드리앙이라는 증거 사례를 들어 아드리앙이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드리앙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 범인이 아닐 거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22년 가을 파리. 아델 켈레르와 아드리앙의 만남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아드리앙이 수요일마다 아이들과 로 젠제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함께 산책하던 밀라노의 샘피오네 공원에서 성사됩니다. 아델과 아드리앙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오리아나가 원했던 일입니다. 아델로 인해 창조적 영감을 얻은 아드리앙은 첫 솔로 앨범을 자신이 직접 작곡하여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2023년 5월 스위스, 루가노. 오리아나는 샤프이 원장에게서 뇌종양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샤프이 원장은 말합니다. 이번 검사 결과 넌 종양을 이겨냈어. CT 촬영 결과로는 종양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원장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도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오리아나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서 샤프이 원장과의 대화를 차분하게 되새겨봅니다. 종양이 사라졌다니까. 종양이 사라졌다니까. 오리아나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하고 아델을 잘라버린 다음 남편을 되찾을 작정입니다. 오리아나는 아델 켈레르를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은 너에게 줄 일종의 손해보상금이야. 30만 유로, 세금을 제대로 냈으니 문제될 게 전혀 없는 돈이지. 이 돈을 받고 사라져달라는 뜻인가요? 이틀간의 말미를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꺼져. 아드리앙에게는 내가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테니까. 아델 켈레르는 오리아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를 죽일 거야. 난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를 죽여야만 살 수 있어. 쥐스틴 팀장은 샤프이 원장을 만나고 오리아나가 해리성 정체 장애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리아나의 몸 안에 2개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샤프이 원장은 아델이 오리아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인격체란 뜻이지요. 저는 위의 얘기를 듣고 오래전에 보았던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이 생각났습니다. 한 여인이 살인마에게 쫓기게 되는데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그 살인마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해리성 정체 장애입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과 희생자가 될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옴기니의 말.
언제부턴가 우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끼리만 사용해오던 이른바 전문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도 일상 용어처럼 자주 오르내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 해 전 한 유명 가수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기막힌 구절로 시작하는 애절한 노래로 온 국민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더니 얼마 전엔 내 속에 나만 가득한 사람, 즉 타인을 받아들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인물이 변호사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가 많은 이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끼어들어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하긴 그전에도 레인맨, 마라톤, 그것만이 내 세상, 증인 등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을 다룬 영화들을 심심찮게 대할 수 있긴 했다. 최근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또한 일상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 또는 심리적 지배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상대에게만 의존하게 되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열정만 있다면 낮은 보수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열정페이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 식으로 생각하게 조종하는 것이니 말이다. 해리성 정체 장애를 비롯해 다중인격도 요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 가운데 하나다. 이 경우엔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각기 다른 여러 인격체가 살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나이, 성별, 기질, 성격이 제각각인 여러 인격체가 하나의 몸을 공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로 어린 시절에 극심한 학대나 끔찍한 사고를 겪은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별하고 기이한 심리 현상이어서 그런지 동서고금을 통해 적지 않은 작품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이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감형받을 요량으로 다중인격을 내세우며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짓이라고 강변한다는 씁쓸한 뒤시야기도 들려오는 게 사실이다. 기욤미소의 2024년 신작 미로 속 아이 도이렇듯 내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인격체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인격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컨대 해리성 정체 장애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욤미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릴러의 달인답게 돈 많은 이탈리아 상속녀가 자가 소유 요트에서 살해된 사건을 밀도 있게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며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죽은 상속녀의 주치의 같은 주변 인물들의 개인사도 비중 있게 부각시켜 이야기를 한결 풍성하게 엮어가는 타고난 이야기꾼으로서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의 죽음. 한편의 소설이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심심풀이 일글거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울림을 주는 건 제각기 남모를 걱정거리와 고민을 안고서 절망적일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다채로운 삶이 그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기욤미소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들이 구디 현실에서 만날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는 희귀병 환자를 집중 조명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이지 이 세상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양영란.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웃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